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세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세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속이 쓰린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형주 쪽에서 최근에 강세가 결국 이제 중소형주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빨게 만드는 그런 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불균형 현상 자체가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 안에서 투자 전략들을 잘만 세우신다면 사실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다 이동을 하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0.3%대 지금 하락 중이죠. 0.38% 정도 하락한 2013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라가던 흐름에서 음봉이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두 번 정도의 음봉이 발생됐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승 흐름 안에서의 눌림목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거래소 대형주 쪽에서는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거래소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에 거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음봉이에요. 오늘 양봉을 한번 줄여다가 다시금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 여전히 코스닥 시장 자체가 흐름이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던 건 삼성전자의 효과였죠.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코스닥 시장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대형주 코스피 시장이 먼저 올라가긴 했어도 출발을 먼저 했을 뿐이지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분명히 수급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 자체가 리스크적인 요인에서 본다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9월 달에도 결국 금리 인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10월 달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10월 달에 물 건너갔다. 라고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소멸됐다면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은 역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3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하면서 자, 3분기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3분기 실적, 미국의 경우에는 실적의 눈높이가 좀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잘 끊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에는요,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그리고 애널리스트조차도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마다 정말 좋다라고 쓴 보고서 내용을 믿고 사셨다가 나중에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시점에는요, 대형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 실적 진행 상황들이 이미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노출됐던 그 내용 중에서 앞으로 조만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매매를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은 실적 발표를 뒤늦게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대형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쏠림 현상이 계속 쏠림 현상이 계속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대형주나 중소형주 역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는 종목 접근은 피하시고 가급적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리스크 불확실성이 소멸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현재 실적 시즌을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뭐 대형제약 가장 오래된 종목입니다. 현재 17.6% 수익, 그리고 더존비존 66%대 다시 한번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 4.6%,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44.2%의 높은 수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농심은 4.6% 지금 하락하면서 일단 손절가를 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DHP 코리아 6.8% 역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죠. 현재 6.8% 지금 마이너스권, 그리고 NC소프트 1.0% 정도 수익률, 그리고 한선 마지막으로 3.2%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종목들 중에서요, 농심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일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농심부터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현재 3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올라가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의 박스권의 흐름 일단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 안에 진행 중이고요. 보여 계신 분들 지금 워낙 이제 손절가 자체를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 아마 이제 보여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는 역시 이제 손절가를 터치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역시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 38만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활용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보도록 하죠. 자, 오늘 1.5% 현재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NC소프트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횡보하는 흐름 안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뭐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드리면,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또 반등, 그리고 밀렸다가 이번에 반등. 이번에서 이제 목선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서 고점 자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머리 어깨형을 뒤집어 보면은 영머리 어깨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락하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흔히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흐름 안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역시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역시 올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그다음 이슈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권까지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죠. 오늘 움직임이 좀 좋은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한국정보인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쭉 빼고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거의 단계 80% 가까이 한번 수익이 났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눌려 있습니다. 이 눌린 부분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봉상으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고 나서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나서 밀리고, 여기서 반등 주면 뭡니까?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흐름입니다. 장기적인 주봉상에서의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 안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정보인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일단 멈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될 경우 21,000원 돌파 가능성 높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이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흔들리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그 내용이 있겠죠. 바로 오늘 그럼 황민영 멘토가 갖고 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종목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기 앞서서 투자 고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콜마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화장품 ODM 사업.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업이 있죠. 바로 제약 COM
CMO죠. 위탁 생산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약 쪽과 화장품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 자체가 화장품 쪽이에요. 77% 정도의 매출 비중. 그리고 제약업종 자체도 지금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23% 정도 매출 비중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콜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국경절이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국경절은 이제 1일부터 7일까지였고요. 그리고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1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대규모 할인 이벤트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서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 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할인하고 나서, 할인 행사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번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성황리에 정말 많은 판매량이 증가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와 맞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 뭡니까? 한국 쪽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요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수요도 분명히 많았지만 중국 쪽에서 넘어온 이번 국경절을 통해서 넘어와서 이런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바로 면세점 쪽에서의 수요 자체도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 백화점 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제품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가 발생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면세점 쪽에서 과연 중국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을 사가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 업체들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어쩌면 국경절에 대한 이슈 자체가 실적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콜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계절이 변하게 되면 화장품의 그 종류도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름철에 습했던 그 날씨에서 가을철로 이제 쌀쌀해지면서 건조해지는 날씨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피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기회에 바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 사업 쪽은 뭐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수요가 분명히 증가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2013년도를 제외하고요. 지난 10년간 거의 이제 화장품 쪽에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던 네,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제약 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약 사업 자체는 이제 뭐 사실 많이 묻혀져 있었어요. 왜냐면 화장품 쪽에 워낙 그 실적에 대한 이슈와 모멘텀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약 쪽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약 사업은요,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는 무좀 치료제라든지 또는 전해 거담제 이런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제약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고서 자료들 안에서도 제약 쪽에서 실적의 증가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국콜마의 국내 외 공장인 캐파 추이와 전망표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시면 화장품 쪽입니다. 자, 그리고 날짜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진해지는, 파란색으로 진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6년도가 지금 가장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년도, 2015년도하고 2014년도 대비했을 때 화장품 쪽에서의 그 캐파가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캐파가 증가하고 있다. 팔리지 않는데 물량을 그만큼 뽑아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 물량을 수요를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캐파,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6년도 와서 역시 물량들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약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이제 2016년도가 바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제 그 전년도에는 거의 이제 2013년도하고 2014, 그리고 2015년도까지는 그 정체였어요. 제약 쪽에서의 물량 캐파는 증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16년도 올라오면서 제약 쪽의 물량, 이 캐파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북경이나 이제 광저우 쪽,
역시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 대한 그 캐파 물량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역시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최근 들어 제약업종의 주가가 사실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반기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대장업종이 바로 제약주였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이 지금은 사실상 약간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제약업종에 대한 어떤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성장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 사업 분야예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로 분명히 진입하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제약 쪽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제약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남겨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쪽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가 인하라는 그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도 역시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규제가 3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내년이죠. 그럼 제약업종은 분명히 뭐 약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제약업종은 위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제약업종 안에서 흐름이고요. 자, 한국콜마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 CMO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 기업은 과거에 제약 쪽에서 규제가 들어왔을 때, 즉 약가 인하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실적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을 할 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때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위탁을 맡기게 되면, 위탁업체한테 맡기게 되면은 제약업체들은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가 인하에 대한 규제가 발생될 때마다 한국콜마의 CMO 사업 부분이 커져왔고,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제약 쪽에서의 그 물량 증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안에서 우리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오히려 2016년 3월에 예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한국콜마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반사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방금 전에 북경 쪽에서의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콜마는 사실 과거에는 어떤 부진했던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주가 상승 자체가. 경쟁업체로 본다면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국내 쪽에서는 분명히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북경, 즉 이제 중국 쪽에서의 진출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코스맥스가 먼저 진출하고 나서 이미 시장을 많이 뺏어온 상황에서 뒤늦게 진출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하지만 한국콜마 국내 쪽에서 점유율 1위인 만큼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쪽에 진출했고, 그리고 진출하고 나서 지금 안정된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북경콜마의 매출액 2017년도 1,000억 원 달성 전망이라는 표가 나오죠. 그만큼 북경콜마, 즉 북경, 지금 중국 쪽에서의 그 화장품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가 급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까지 했던 그 실적보다 앞으로의 그 매출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도 마련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00억 원 이상까지의 매출액 증가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국경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안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슈가 없구나, 이 이슈 자체의 모멘텀을 못 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끊이지 않아요. 그죠?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는 지난해도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발생했던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에요. 자, 중국에 대한 이슈를 꼭 빠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달에 분명히 개최되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중전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바로 오중전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오중전회는요, 지금 중국의 5년간, 향후 5년 동안의 그 청사진을,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그 과정이 바로 오중전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중국 소비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까. 지금 중국의 그 경제가 지금 많이 꺾여 있는데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켜서 성장 궤도를 올려놓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이번에 26일부터입니다. 26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이 이슈가 남아있으면 당연히 소비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부분들,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가격적인 전략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요, 매수가 91,000원부터 93,0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는 88,6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설명을 워낙 이제 자세하게 드렸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콜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컸었어요.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한번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그 일정 부분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흐름 안에서 본다면 역시 박스권 하단 부분에 거의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이슈, 그리고 올해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그 오중전해라는 점까지 봤을 때는 소비 관련 종목들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이제 매수 단가 말씀드렸듯이 91,00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92,000원이죠. 9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3,000원까지 매수밴드, 현재 지금 가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매수밴드 잡아드리겠고요. 이 기업 이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구상했을 때 어느 자리까지 보느냐. 박스권 상단 부분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1만원 위에요. 하지만, 그 바로 아래쪽인 11만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11만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1차적인 목표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손절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손절가는요,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 그 자리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88,600원 정도 자리가 현 시점에서는 아랫꼬리를 한번 물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적절하게 손절가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한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연회 와 무료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먼저 무료 방송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은요, 장 마감 이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3시부터 4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좀 어렵다, 어떻게 전략 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콜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바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산 본부점입니다. 자세한 위치는요,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8번 출구 알리안츠 생명빌딩 1층입니다. 자, 참가비 무료고요.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 저하고 이광무면 또 둘이서 진행을 합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강연회가 있죠. 일단 지금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10월 17일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단입니다. 지금 상암동 쪽에 이제 위치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한국콜마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